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제가 시장에서 A컷이라고 뽑은 순간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을 다시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Well,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very big announcement today. It has to do with nuclear energy and other things. And this is all nuclear. It's a hot industry. It's a brilliant industry. You have to do it right. It's become very safe and environmental, yes, 100%. It's phase one, very big phase, very important phase. 네, 원전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는 또 다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5월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는요, 유럽연합에 대해서 50% 관세 예고를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일부터 5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유럽과의 통화를 하고 7월 9일까지 협상을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럼프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에너지 동맹은 계속해서 강화하지만 교역은 압박하는 수준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요. 저희가 4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잡았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 그리고 고농축, 고성능 우라늄 지급을 전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신규 원전 허가의 시간을 기존보다 훨씬 더 단축을 하고요. 원전에 대한 연장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토지 안에 원전을 건립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골자는요.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규제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회복해서 친산업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원전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탈원전을 지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폐기를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4가지 국가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무려 이번 달에만 나온 그런 스토리들이었습니다. 5월 14일 덴마크에서는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벨기에에서 또 5월 19일에는 독일에서 원전 안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요, 기존 입장을 좀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 가장 최근에 스웨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받는 가운데 AI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원전과 전력 수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현재 원자력이 전략적 에너지원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원자력에 관련된 그러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철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후보들의 발언들이 연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재생에너지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나 원전이 유망한 수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력한 후보들 3명이 모두 다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원전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많은 국가들 중에 왜 우리나라를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들썩이는 걸까요? 우선 글로벌 주요 원전 건설 기관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봤을 때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 기간을 보게 됐을 때 초기 예상 건설 기간과 건설 지원 기간을 같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원전을 짓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신규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원전을 짓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납기를 지키고 있는 신뢰받는 국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네, 특히나 팀 코리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MPT 스탬프를 2026년까지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MPT 스탬프는요. 미국에 수출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자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시에 추가 인증 없이 절차를 12개월까지로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융 리스크를 좀 더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히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계 대응력이요. 통합 설계 기술력으로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바리카의 주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세계 최초로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과 SMR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사업에 협력을 나서고 있는데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협업을 하게 됐을 때 기술과 인증 그리고 실적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굉장히 퍼펙트한 그런 팀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요. 5월 들어서 참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 레벨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더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열어둘만 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요. 원팀 코리아와 함께 세계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원전의 르네상스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